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스스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 돈이 더 많은 돈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반면에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하며 월급을 벌지만 그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중요성은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을 둘러보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다. 그들이 다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 대부분이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다. 반면에 컨트리 클럽에 골프를 치러 가고 테니스를 치고 항해를 하며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쇼핑을 다니거나 몇 주일씩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자들이다. 중산층도 저소득층도 아닌 부자들이다. 솔직히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예전에 개신교도들은 일한 만큼 번다는 근면한 노동관을 강조했다. 이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번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수준에서 똑똑하게 일하는 수준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기점이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한다. 그들 대신에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에 일할 돈을 끌어들인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건 부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돈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덜 해도 된다. 명심하라. 돈은 에너지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간다.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하고 비즈니스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고 투자 자본이 움직이도록 한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 후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단서들이 필요하다. 목표가 무엇인가? 언제 게임에서 승리할 생각인가? 하루 3끼 먹는 정도로 족한가? 1년에 10만 달러의 소득이면 족한가? 백만장자가 되겠는가? 억만장자가 되겠는가? 당신은 어느 곳을 향해 달리겠는가? 우리가 가르치는 머니게임의 목표는 당신이 일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다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 일할 뿐이다. 바꿔 말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표다. 경제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유로워지려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은 비활동 소득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생활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이런 소득 획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돌파구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돈이다. 주식, 채권, 국채, 금융시장, 뮤추얼 펀드처럼 현금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다. 즉, 다른 자산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는 나를 위해 일하는 사업이다. 당신이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서적, 음반,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료, 특화된 아이디어, 프랜차이즈 사업, 창고 소유, 자판기 소유, 네트워크 마케팅 등이 그 예이다. 당신 없이도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당신 대신에 사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일하게 하는 개념이다. 일례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초기 작업이 정착되고 나면 해마다 지속적인 잔여 소득을 누릴 수 있다. 규칙적인 회사 생활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비활동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활동 소득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활동 소득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아래에 세 가지다. 첫째, 어른들로부터 주입된 조건 탓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했던가? 나가서 비활동 소득을 벌어오라고 했을까? 그럴 리가 있나? 나가서 일해. 일해서 돈을 벌어라와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비활동 소득은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둘째, 비활동 소득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 나는 비활동 소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배운 바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활동 소득이 뭔지 모르고 소득의 방법으로 택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활동 소득과 투자에 대해 배운 바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나 사업만이 주된 관심사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비활동 소득이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라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것이 특히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하루빨리 투자에 발을 들여 혁혁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일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비활동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면 당신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지금은 근로소득, 나중에는 비활동 소득을 말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비활동 소득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다시 잘 살펴보라.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비활동 소득에는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이다.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오늘의 즐거움과 내일의 자유를 위해 투자의 균형을 맞춘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한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 오늘도 근근히 살아갈 판에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게 그들의 핑계다. 그런데 결국 내일은 오늘이 된다. 오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내일 역시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늘리려면 더 많이 벌든지 덜 쓰며 살아야 한다. 당신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고 어떤 차를 몰아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던가? 그 선택의 힘은 당신에게 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문제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을 선택하고 부자는 균형을 선택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나의 장인 장모님이 생각난다. 나의 장인 장모님은 25년 동안 잡화점을 운영했다. 세븐일레븐 같은 잡화점이었지만 규모는 훨씬 작고 보잘것없었다. 담배, 막대사탕, 아이스크림, 껌, 청량음료. 주로 이런 것들을 팔았고 복권은 팔지 않았다. 평균 판매 액수는 1달러 이하, 즉 푼돈이나 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분들은 푼돈을 거의 다 저축했다. 외직하지 않고 예쁜 옷을 사지 않고 신형 자동차를 몰지도 않았다. 마음 편하게 검소하게 살았다. 결국 주택 융자금을 다 갚고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의 반을 사들였다. 장인어른은 59세 때 푼돈을 저금하고 투자한 돈으로 은퇴할 수 있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물건을 사들이는 행동은 삶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해소하려는 시도일 뿐이고 그런 시도는 거의 언제나 효과가 없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소진하려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다. 쇼핑으로 감정을 치유하려는 발상인데 사실상 사들이는 물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장의 만족을 얻으려고 과소비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응어리진 감정을 풀려고 과소비하는 게 아니라면 경제 청사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점은 이렇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만큼 돈도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돈 쓰는 것을 인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대신에 저축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돈 많은 부자들은 적게 쓰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면 이상한 일 아닌가? 장기적인 사고와 단기적인 사고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살아갈 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종잣돈을 벌려고 일한다. 부자들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사들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게 분명한 물건을 사들인다.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청구서를 모은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충고를 알려주겠다. 부동산을 사라.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최선이지만 어떤 부동산이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해도 결국에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져 있을 테고 그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신의 여력이 되는 수준에서 살아.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투자해도 된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는 경우는 자기 능력보다 과하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팔 때다. 내가 앞에서 설명한 충고를 잘 듣고 돈 관리도 잘하고 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것이다.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말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나의 부모님은 가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겨우 중산층에 낄 만한 정도였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식들을 보살폈다. 아버지는 건축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목수였는데 건축업자들을 보니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땅을 개발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상당한 부자였다. 그래서 아버지도 푼푼히 모아 결국 시내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구입했다. 당시 가격이 6만 달러였다. 10년 후에 그 지역에 쇼핑몰을 세우려는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60만 달러를 받고 팔았다. 그 투자로 1년 평균 5만 4천 달러의 소득을 벌어들인 셈이었다. 아버지가 일해서 버는 돈은 1년에 1만 5천에서 많아야 2만 달러였는데 말이다. 물론 부모님은 지금 일손을 놓고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 하지만 그 땅을 사고 팔지 않았다면 이만큼 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투자의 힘을 알아차리고 다른 무엇보다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점이 감사할 따름이다. 내가 왜 땅을 모으는지 이제 알겠는가?
돈이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원하는 무엇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부자에게는 각 1달러가 씨앗이다. 100달러를 더 벌기 위해 심었다가 나중에 1000달러로 불어날 수 있는 곳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씨앗이다. 생각해보라. 오늘 쓰는 1달러가 사실은 내일 벌 수 있는 100달러를 없애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내 돈을 투자 군단으로 생각한다. 그 군단의 사명은 자유다. 나의 자유를 위한 투자들을 함부로 다루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금방 쉽게 써버리지도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 투자에 대해 배워라. 다양한 투자 수단과 경제적인 도구를 익혀라. 부동산, 모기지, 주식, 펀드, 채권, 환시세 등 전반적으로 배워라. 그 다음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라. 그 분야에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다양한 분야로 넓혀 나가라. 요약하면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모두 쓴다. 그 결과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한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까지 백만장자 시크릿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 입문서 중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책으로 손꼽히는데요. 부자 마인드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만 아주 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자들이 어떤 마인드와 방법을 가지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써버리고 그 결과 평생 일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결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재정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역시나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며 자유를 얻을 것인지를 말이죠. 부자의 진술을 담은 이 책,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